자, 사고력 16강이고요.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서술어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많이 써야 되는데 쉬운 듯 하면서 은근히 빨리 나오지 않았던 서술어가 뭐가 있었죠? 있다, 없다, 많다. 자, 얘네들을 표현할 때는 제일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There is 이 구문을 생각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 개면 there are를 쓰고 있고요. 자, 일단 있으면은 there is. 그 다음에 많아요. There are a lot of 뭐뭐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없으면은 there is no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기본적으로는 예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드는데 그거에서 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 세련된 표현은 뭐예요? 짧은 표현이죠. 그래서 조금 더 짧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치 장소나 방향을 표현을 해주는 그런 단어, 그런 표현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에다가 요 자리에 우리가 원래 먹다, 자다, 입다 이런 서술어 쓰듯이 이 자리에 그냥 있다라는 느낌을 be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나 주인공이 사람인 경우에는 이 방식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사람인 경우에도 누가 어디에 있어요 이 얘기는 다 이걸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도서관인데 그러면은 I'm in the library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야 너 어디냐? 그럼 여기 있는데 그러면 I'm here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 기본적으로는 이 방식이 다 되죠. 예를 들어서 가방에 지갑이 있어요. 그러면 가방에 지갑이 있는데 그러면 there is a wallet in my bag. 그리고 지갑은 가방에 있다. 그러면은 my wallet is in my ba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똑같은데 일단 장소를 표현할 때는 be를 써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오늘은 이제 있다 없다 많다 중에 이 있다라는 표현을 have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이때 우리말에 있다라는 표현이 have로 표현이 되는 상황은 기본적으로는 어떠냐면요. 어떤 애가 이 안에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딸려 있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어떤 식이냐면 여러분 교재 49페이지를 보면요. 이 영화는 반전이 있어요. 영화 안에 반전이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 밖에 거를 주인공을 써서 This movie has a plot twist.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한국 드라마에는 꼭 불륜이 있어요. 한국 드라마, 네, Korean dramas always have love affairs.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호등에는 세 가지 색이 있어요. 그럴 때 신호등 안에 색깔 3개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도 가능하죠. 기본적으로는 아까 그 한국 드라마에 아니면은 이 영화에 반전이 있어요 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이거 당연히 돼요. There is a plot twist in this movie.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이걸 포함할 수 있는 상황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이왕이면 have를 쓰는 게 훨씬 더 세련된 표현이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호등 안에 색깔 요거 3개를 갖고 있다고 표현을 하면은 그러면은 the traffic light has three colors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책에는 동물 그림이 있었어요. 이 책 안에 동물 그림이 포함이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The book has an animal pictur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내 이상적인 집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My dream house. 그거 얘기를 할 때 꼭 마이 드림 하우스가 아니더라도 내가 부동산을 이렇게 찾아다닐 때 아니면은 내가 지금 아파트를 구해야 하거나 이렇게 살 집을 구하러 다녀요. 그럴 때 이제 보니까 이 집은 침실이 하나밖에 없네요. 이런 얘기를 할 때요. 이 아파트는 침실이 하나예요. 그럼 아파트 안에 방이 딸려 있죠. 요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하면 이거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This apartment has one bedroom.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만약에 하나밖에 없네는 결국은 only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this apartment has only one bedroom. 얘를 잘 모르시면 하나밖에 없네 이러면 막상 또 쓸 때 없네는 또 뭐라고 해야 되지?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집에는 수영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This house has a swimming pool. 이 집에 수영장이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집에 수영장이 딸려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 그림 안에 포함되는 게 우선이고 아니면 이 그림의 원래 일부로 같이 딸려 있다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자, 이번에는요.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사실은 있다 없다 많다를 있다 없다 많다의 범위를 넘어선 엄청난 얘기를 인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강의하다가 우리 with 스티커 할 때도 한 번씩 보여드렸는데 우리말 서술어의 특징이 뭐라고요?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된다고 했죠. 근데 이 형용사를 처리하는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요. 위치를 가지고 그냥 상태만 표현을 해줘요. 그때 정말 유용하게 쓰는 게 have를 가지고 그 상태를 표현을 해주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그 새는 목에 배를 두르고 있었어요. 그 종 같이 생긴 거 배를 두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두르고 있다라는 이게 지금 서술어는 서술어인데 동사는 아니죠. 얘가 만약에 동사가 되려면요. 지가 지금 목에다가 이거를 감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어떤 새가 있는데 네, 맨날 이렇게 생긴 새가 있는데 예, 여기에 지금 종이 딸려 있는 거죠. 이거까지 괜찮으세요? 네, 이 상태를 표현을 할 때 얘 몸에 지금 딸려 있죠. 그러면은 the bird has a bell. 그 다음에 물리적인 위치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는 목에 두르고 있으니까는 그냥 around 요걸 써가지고 around its neck.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그 밑에 있는 표현들도 같은 원리인데 엄마는 손에 수건을 두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두르고 있다라는 표현은 이걸 또 마찬가지로 우리말의 특징이 어떨 때는 동사도 됐다가 어떨 때는 형용사도 되죠. 엄마가 진짜 이 순간에 손에다가 막 이걸 두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동사죠. 근데 집에 와보니까 엄마가 여기 타월을 감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 손에 이렇게 엄마 손에 지금 감겨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요? 그럼 그 my mom has 이렇게 towel around her hand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상태를 표현하는 서술어들은요. 기본적으로 위치를 쓰는데 이 위치를 쓸 때 엄마 몸에 딸려 있어야 돼요. 엄마의 손끝에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장갑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처음에 몸을 먼저 그렸었어야 돼요. 자, 일체여야 돼요. 일체인데 엄마 손에 끝에 이렇게 수건을 감고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될 때 여기도 보면요. 새 몸에 지금 이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에 이런 서술어들은 그냥 have와 위치만 표현을 해가지고 같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도 보면요. 연필에 분홍 지우개가 달려 있었어요. 이제는 달려 있다 이런 거 번역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연필 이렇게 있으면 고무줄에 달려있는 그런 연필도 보셨죠? 얘 몸에 일체로 딸려있어요. 지금 이렇게 일부분으로 같이 있어요. 그런 상황일 때 그러면 the pencil has 여기는 pink eraser 이렇게 적어놨나요? pink eraser 여기까지 그냥 쓰셔도 되고요. 이거를 조금 더 이 서술어의 감각을 살리고 싶으면 위에 있으니까 on the top 뭐 위에 꼭대기에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on it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도 보시면요. 엄마 새는 입에 2마리의 벌레를 물고 있었어요. 자, 이것도 이거는 엄청난 표현이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입에 지금 같이 딸려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일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the mother bird has 2 worms. 그 다음에 물고 있었어요. 이거 서술어를 번역할 게 아니라 그냥 위치로 표현하죠. 어떻게? in its mouth.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면요. 이 서술어들을 우리가 다 번역을 하려면 정말 막막하죠. 달려 있어요, 물고 있어요, 두르고 있어요, 뭐 이렇게 싸고 있어요, 감고 있어요. 이런 식의 서술어들. 상태로 표현을 할 때는 이걸 위치로 두르고 있는 건 around로를 표현을 했었고 물고 있는 거, 이 무는 동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치로만 표현을 한다는 거. 이 have를 써서 우리말의 상태의 그 표현을 문장으로 서술어로 표현을 한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두세요. 얘를 알아야지 나중에 문장을 자유자재로 내가 좀 이렇게 어렵지 않게 특히나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이 여기에 들어가는 서술어가 영어에 존재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면은 절대로 못 만드는 표현이고요.
그러면은 저런 말 안 하고 살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토익 스피킹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시험에 사진을 묘사하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약한 게 묘사예요. 묘사는 한국어로도 잘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관 자체가 한국어로도 묘사를 원래 잘 안 하는데 게다가 그걸 영어로 할 때 문제가 서술어 중심일 때 그 묘사할 때 쓰는 이 서술어들은 대부분 그냥 상태를 표현해주는 서술어거든요. 그걸 동사인 양 자꾸 찾고 있으면은 문장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꼭 하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는 설명은요, 사실 설명 자체를 이해하는 게 처음 들으실 때는 굉장히 낯설고 어려우세요. 이게 이 서술어입니다. 이걸 여러 번 한번 보셔야지 조금 이해가 되는데, 대신에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목에 두르고 있대? 이거는 어라운드를 써야지. 이게 안 나오거든요. 늘 말씀드리죠. 제가 이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제가 한국인으로서 생각이 안 나고 문법책을 다 봤는데도 말이 안 나오는 부분들, 그거 걔네들이 쓰는 걸 보니까 애초에 원리가 다르더라. 그걸 경험해보고 이제 그 원리를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들도 이 원리를 익히신 후에 계속 그냥 미국 애들 쓰는 거 보시고 찾아서 쓰시면 돼요. 스스로 발상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거 자연스럽게 되면 모국어가 한국인이 아니라고 매번 얘기를 하죠. 네. 자, 제가 이 부분들이 그냥 이제 한국 사람이면은 누구나 잘 안 나온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좀 전에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원래 빠뜨렸냐면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전에 스티커 배울 때 위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 위드 스티커가 똑같은 얘기였어요. 그때도 지난번에 우리 심화편에서 그때 응용할 때 제가 위드는 상태를 표현하는 서술어를 그냥 대신에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안 써도 됐던 이유는 이런 표현이었어요. 연필, 지우개가 달려있는 연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걸 빼가지고 pencil with eraser on it 이렇게 쓰시면 영어에서는 이제 서술어를 안 써도 되는 거고 얘를 문장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그때 뭘 쓰시면 돼요? 동사 자리에 have를 쓰시면 돼요. This pencil has eraser on it. 무슨 말인지 이제 연결이 되시죠? 마찬가지예요. 이 새가 목에 이 종을 두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걸 서술어로 표현을 하고 싶으면요. The bird has a bell around its neck.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이걸요. 목에 종을 두르고 있는 새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때는 스티커가 되죠. 그러면은 a bird with a bell around its neck. 이때는 이제 서술어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이 얘기를 꼭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have를 가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나올 때 은근히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 발상을 또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교재 다음 페이지 50페이지를 보시면요. 제목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집은 전망이 좋아요 이렇게 적혀 있죠. 이 얘기를 잠시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 앞에서도 그렇고 자꾸 이제 드림하우스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거기 나오신 분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집 정말 좋지 않으세요? 이 집 정말 전망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 간단한 듯한데 은근히 잘 안 나와요. 자,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인공의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문장 한글 잘 들어보세요. 이 집은 전망이 좋아요. 여기에 주어가 뭐예요? 이 집이에요? 그러면은 좋다는 뭐예요? 전망. 네, 그러면은 전망이 주어예요? 이 집이 주어예요? 전망이 주어요? 좀 전에는 이 집이 주어라고 하던데. 네, 이거 헷갈려야 정상이에요. 예, 지금 보면은 우리말 한국어 진짜 특이하지 않아요? 동사같이, 주어같이 생긴 걸 써야 될 땐 안 쓰고 있고, 이럴 땐 또 뭔가, 뭐의 주어인지 알 수도 없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막 주어가 두 개 나오는 애매한 상황일 때, 이 상황을 본질적으로 봤을 때, 이 그림이 그려지면요, 이때도 have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집이 있고요, 좋은 전망이 딸려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때도 this house has a, 이때 전망이 좋아요를 good
few 앞으로 넘겨서 우리 많다라는 서술어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A lot of 뭐뭐뭐 전망이 좋아요는 그냥 좋은 전망으로 good view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주어를 못 잡아서 헤매는 경우가 없어집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다시 그 책은 그림이 많아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죠. 그 책에 많은 그림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the book has a lot of pictures. 그 호수에는 물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The lake has a lot of water. 그 다음에 호수에는 물고기가 많았어요. The lake has a lot of fish. 그 다음에 공원에는 나무가 많았어요. The park has a lot of trees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 집은 전망이 좋아요. 아까 했던 얘기 This house has a good view. 이 밑에 있는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은 손잡이가 은색이었어요. 이것도 말하려면 정말 막막하죠. 그 문은 손잡이가 은색이었어요. 근데 문의 손잡이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여기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The door has 은색이었어요를 그냥 앞으로 돌려서 silver 손잡이. 손잡이는 제가 드렸죠. 어떻게? knob 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다시 The door has a silver knob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지금 얼떨떨 하시죠? 네,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근데 얘를 알아두면요. 이 끝에 우리는 이제 서술어가 그냥 끝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 걔네들을 기본적으로는 이 구조를 만족하는 애들이면 앞쪽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까 뭐 손잡이가 은색이었어요. 그럼 은색 손잡이처럼 silver knob 그 다음에 전망이 좋아요. 그러면은 좋은 전망으로 빨리 바꾸고 기본적으로 동사는 뭐 쓰고 있어요? have를 써서 이 서술어를 처리를 하죠. 지금 하는 서술어는 단순히 많다, 있다, 없다를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이게 동작이 아닌 서술어를 영어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보고 있어요. 이 서술어는 기본적으로 have랑 위치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는 거. 위치가 아니라 조금 전같이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그림이 그려지는 애들 뭐 이 집은 전망이 좋아요. 또는 이 문은 손잡이가 은색이에요. 이럴 때는 뭐 around나 on 이런 걸 쓰지 않고 아예 형용사 자체를 앞으로 붙여가지고 good view, silver knob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요. 여러 번 보시면 되는데 여러 번 보시기 전에 일단 오늘 배운 것 중에 전체에서 딱 한 가지만 정말 쓸모있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 발상이 이럴 때 필요하다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예전에 장소 추천할 때 뭘 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to 스티커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맥주 한잔 하기 좋은 곳 아냐? 이러면은 Do you know a good place to drink a beer?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아니면은 가족 외식하기 좋은 장소 알아? 그러면 Do you know a good place to eat out with family?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이럴 때 나 그 집 아는데 이런 집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집은 뭐가 좋은데? 이렇게 추천 이유를 꼭 알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집은 샐러드가 맛있어. 이런 식으로 추천 이유를 할 때요. 추천 이유를 설명을 드리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의식 중에 쓰고 있는데 그 집은 샐러드가 맛있어요. 이것처럼 주어가 막 꼬이는 문장이에요. 예, 이때 막연하게 이때는 주어를 the restaurant를 쓰지 않고요. 그냥 음식점 얘기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they를 많이 써요. 그래서 얘를 they로 쓰고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They have a good salad. 요것만 나올 줄 알면 돼요. 이 앞에 있는 설명요. 오늘 한 번 들었다고 당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개념인데 일단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좀 엄청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일단 우리가 살아오면서 서술어가 동사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살 일이 별로 없어요. 그걸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주인공의 행동입니다. 제가 분명히 행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행동이 아닌 서술어들이 있는데 우리 말에서는 그걸 인식을 잘 못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아까처럼 두르고 있었어요가 이제 그 상태가 되기도 하고 진짜 그 행동, 동작도 되니까 우리가 이걸 엄밀하게 구별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영어로 표현할 때는 진짜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상태인지 상태를 표현할 때는 기본적으로 have와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때 which라든지 아니면 형용사를 앞으로 보내는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죠. 그래서
많다도 결국은 형용사인데 이것도 앞으로 보냈잖아요. A lot of 뭐뭐뭐. 제가 앞으로 보냈죠. 좋은 샐러드가 맛있어. 이러면은 good salad. 앞으로 보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설명을 들으면 조금 쉽게 이해가 갈까요? 얘를 일상에서 한번 적용하는 거, 질문하고 대답하는 걸로 한번 익히면서 약간의 감을 한번 익혀볼게요. 제가 높아짐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온라인 강의 지금 이 수업을 처음 들으시면서 방금 하는 설명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지금 하는 이 컨버세이션만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컨버세이션을 좀 잊고 나서 며칠 지나서 다시 이 강의를 정말 반복해서 이 16강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반복해서 한번 보세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Do you know a good place to drink beer with your friend? 친구랑 맥주 마시기에 괜찮은 장소 알아? Yes, I know a good place to drink beer with my friends.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답할 때 그 가게는 뭔데? It's 뭐뭐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근데 그 가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the place is in 어디 어디. 제가 기억에 남는 맥주집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가상으로 그냥 아무거나 무작위로 하나 떠오르는 거 생각을 해볼게요. 광안리에 보면 부산의 광안리 바닷가에는 커피숍이나 맥주집들이 전망이 참 좋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있는 그냥 아무 맥주집 이름을 하나를 그냥 들고 올게요. 700비어라는 가게가 있어요. 네. 아, 거기 맞아요. 네. 자, 그러면 it's 700beer. 그 다음에 그 집은 광안리에 있어요. 그러면 the place is in 광안리. 그 다음에 이 집 뭐가 좋은지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집은 샐러드가 맛있어요. 그러면은 they have a good salad. 만약에 음악이 좋아요. 그러면은 they have a good music. 그 다음에 그 집은 전망이 좋아요. 그러면 they have a good view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그 집은 맥주가 참 시원해요. 그러면 they have a cool beer.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 그 전에 옛날에 했던 거 to 스티커 붙이는 거 다시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Do you know a good place to have dinner with a friend that comes from Seoul? 네, 서울에서 온 친구랑 같이 저녁 먹기 좋은 장소. 생각나는 데가 있으면 it's 어디 어디. 그러면서 그 the place is in 어느 동네 얘기를 하시고요. 그 집은 참 전망이 좋아. 그러면은 they have a good view. 그 집은 음식이 맛있어요. They have a good foo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사람은요 그냥 they are nice 그냥 얘기를 하시면 돼요. They are kind. 그냥 바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 집 아줌마가 친절해요. The owner is very kind. 바로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괜히 they have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하려면 또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요. 밑에 것도 질문만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Do you know a good place to go out with your girlfriend or boyfriend? go out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같이 데이트하는 거죠.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 그러면은 또 위에 있는 이 대답하기 패턴을 그대로 활용해서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Do you know a good place to buy clothes? 옷 사기 좋은 장소, 뭐 디파트먼트 스토어에 돼도 되고, 뭐 남포동이나 서면 이런 동네를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요. 또 Do you know a good place to hang out with a lot of friends? 보통 친구들 몇 명, 한 서너 명이나 5명, 6명까지는 어디 가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10명, 20명 이상 한꺼번에 이동을 하려면은 또 단체석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공간만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단체로 놀기에 좋은 또 가게들이 있으니까 그런 곳 아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고, 제가 대답하기 때문에 3번 질문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얘를 만약에 그냥 do you know a good place to buy clothes 할 때 동네 이름을 그냥 어느 지역 뭐 명동이다 아니면 남포동이다 서면이다 동네로 얘기하면은 그 밑에 있는 그 집은 뭐가 좋아요 이런 대답들을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냥 그 동네로 그냥 끝내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신세계 백화점이 좋아요 그럴 때 그 신세계 백화점은 매장이 많거든요. 이러면은 그냥 요거 쓰시면 되겠죠. 뭐 신세계 디파트먼트 스토어 이거 할 때 they have를 쓰셔도 되고요. 우리 원래 알고 있는 이거죠. There are a lot of stores in the department store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특별히 자기가 가는 가게가 있으면은 그때는 they have 뭐 good clothes 옷이 좋아요. 아니면 they have a lot of good clothes 뭐 굉장히 많은 옷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에요. 비슷한 서술어 중에 은근히 정말 안 나오는 서술어가 남다라는 서술어예요. 얘도 좀 찾기가 힘든데 알고 보면은 얘도 동작이 아니었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 남다라는 서술어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거 뭐 할 때 쓰냐면, 야, 너 돈 얼마 있냐? 1,000원밖에 안 남았는데? 나 1,000원밖에 안 남았어. 이 얘기할 때 여기서 나 안 남았어. 이렇게 못 쓰더라고요. 그럴 때 I have 1,000 won 끝에다가 left를 붙여서 이 상태를 표현을 해줘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 끝에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1,000원이 남아있네요. 그러면 there is 1,000 won left. 이걸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을 주어로 쓸 때 제가 이번에는 내가 돈을 갖고 있다는 느낌으로 have를 썼을 뿐인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 우리가 처음 시작은 뭘로 했어요? 있다, 없다, 많다로 시작을 해서 있다, 없다, 많다는 there is, there are 또는 there are a lot of 없으면은 there is no로 시작을 했죠. 있다라는 서술어를 조금 더 세련되게 바꿀 때 장소가 붙어 있으면은 바로 얘를 그냥 우리 원래 서술어처럼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나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걸 쓰시고요. 그리고 있다 없다라는 표현을 할 때 특히나 얘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상황일 때는 또 걱정 마시고 have를 써서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영화에 반전이 있어요. This movie has plot twist. 근데 have를 쓸 때는 있다 없다 많다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고민하는 동사가 아닌 서술어를 대부분 이걸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한국어에 굉장히 미묘한 특징이 있었죠. 주어 같은 걸 2개 쓰면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집은 샐러드가 맛있어. 이런 것들 여기에 일단 어쨌든 포함되는 부속으로 생각을 하면은 they have a good salad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이 구문 한번 챙겨 두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액티비티 하나를 더 하면서 계속 있다 없다 많다 연습을 더 해볼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